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지난해 일자리가 22개 늘었다는데요. 20대 3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일자리 행정 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자리 수가 50대 60대에 늘었는데 20대 30대가 줄었다. 그나마 그 일자리의 52.4%는 5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제공했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듯한 직업을 우리가 제공한다고 하죠.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서 일자리를 제공이 거의 없대요. 오히려 줄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어떤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 이 부분이 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예. 중소기업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의 질이 우리가 단순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강대국이라기보다는 산업 강국인 독일이라든지 또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스펙트럼이 너무 좁고 또 그 깊이라 그러나요? 기술력의 깊이가 너무 얕은 게 가장 큰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의 수준이 계속 열악하다. 이 부분이 좀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어저께도 이제 공교롭게도 홍정화 중소벤처부 장관께서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 첫 중소기업 업체에서 이제 신임 장관한테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대기업이 기술 탈취를 못하게 해달라. 이걸 가장 크게 바랬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갑질인데요. 저희 청년의 뉴스님이 요즘에 갑질 제보를 받고 있잖아요. 그 갑질 제보의 또 대부분이 5인 이하 또는 50인 이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영세 기업이라든지 그 중소 기업들이 대기업에 의해서 또는 자기보다 좀 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기술력이 탈취됐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많죠. 예. 그래서 저번에 조 팀장이 진행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 그 부분이 확인된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부분 말이에요. SK에서 SK는 실명을 저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60대 일자리가 10.7%나 늘었어요. 그리고 50대는 3.2%, 40대부터 줄어요. 0.9% 줄었고 30대는 2.8%, 20대는 0.4%. 기준이 이제 2016년도 기준이니까 전년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늘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줄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19세 이하는 2.4%도 줄었네요. 19세 이하는 알바잖아요, 거의. 그쵸? 그쵸. 근데 알바 숫자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알바 요즘 하기 힘드나요? 알바 많이 힘들어요. 저 작년에 제가 계속 백수로 지냈을 때 저는 다행히 부모님이 용돈을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알바를 구하려 했는데 한 40 몇 군데 넣었는데 2군데밖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은 이렇게 알바 구하기가 힘들었나랑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 유학도 갔다 왔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적어서 부담스럽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아르바이트에 제가 어디 사는지 전화번호랑 이메일에 제 신상이 다 드러나잖아요. 어느 대학부터 어느 과인지 어디서 일했는지 이런 게 드러나는데 그 정보가 왠지 빠져나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알바 허위 모집 공고 올려놓고 정보 캐가는 일도 많다고 하거든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생각이 복잡 미묘하게 하다가 결국 이제 지오다노에서 아르바이트 제의 와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도 왜 뽑았냐 하니까 스펙이 아니고 목소리가 특이해서 뽑았다 하더라고요. 목소리 좀 특이하죠. 그래서 특이합니다. 이게 내 스펙으로는 알바 구하기 힘든가 싶기도 했어요. 보면은 조 팀장의 매력이 목소리가 특이하면서도 은근히 이게 또 중독성이 있어요. 이 목소리가.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아나운서 목소리를 자꾸 기대하니까. 근데 우리 청년의 뉴스룸의 이 가장 큰 개념은 평범함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평범하지도 좀 않은 것 같아요, 조 팀장.
자, 아무튼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알바를 결국 누가 뽑겠습니까?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알바를 뽑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여건이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알바의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알바를 뽑겠어요. 뭐 계약직을 또 뽑아가지고 또 엄청 부려먹은 다음에 또 채용 안 하겠죠. 뭐. 알바 뽑긴 뽑는데 이제 대기업은 알바도 빡세요. 아, 그래요? 행사 스텝, 대기업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 스텝 하는 거는 그렇게 안 빡센데, 대기업에서 뭐 월화수목금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 이런 거는 되게 빡세요. 오히려 그럼 그거는 대기업 알바라 그래서 다 좋다고 그러진 않겠네요. 또 우리 또 이왕이면 난 삼성 알바 할래. 그것보다 오히려 알바 업계에서는 차라리 삼성 업계 하느니 그냥 중소기업 업계 알바하겠다. 이런 말이 돌 수도 있겠네요. 차이점은 원래 알바를 주 5일을 몇 시간 이상인가를 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안 주는 데가 훨씬 많은데, 대기업들은 주휴수당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주휴수당 하루치를 다시 월화수목금 시급으로 쪼개서, 그러니까 시급이 되게 높아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줘야 될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높은 거예요. 보통 대기업 알바가. 제가 롯데월드 알바했을 때도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되게 높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줘야 될 거를 안 주는 데가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어차피 들어보지도 못한 데서 똑같이 서빙 알바, 똑같이 사무보조 알바에 그냥 이왕이면 대기업 타이틀 달고 주휴수당 받고, 대기업은 가끔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뭐 추석 때 선물 주는 데도 좀 있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이 금전이 여유가 되니까. 그래서 선물 세트 뭐 참치캔 한 박스라도 받는 사례가 있다 들었어요. 계약직 대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알바생 했던 제 아는 언니는 그 참치캔 선물 받아서 감동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저도 뭐 나름 큰 기업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 오히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이라든지 알바생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고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정규직이라든지 뭐 정식 직원들은 뭐 칼퇴근하고, 이건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김용신 박사님, 이국 박사 김용신 박사님께서 그냥 가끔 하시는 말이 소소한 콩나물에 서럽다, 작은 거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인데 전라도 말인가 봅니다. 근데 추석날 선물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주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규정상 딱 정해져 있는 비용만 써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알바나 계약직들은 이제 거기 포함이 안 되니까 그쵸. 이제 그걸 안 주는 건데, 그것이 뭐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건 안 정해져 있건 간에 그 알바 입장에서는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참 뭐 손에 쥐어주는 그 가방 하나, 그 뭐 참치캔 같은 거 하나라도 사실 그게 원가로 보면 2만 얼마씩 3만 얼마씩 되가 있는 걸 저도 이제 그런 거 사인해가지고 이제 막 지급했는데, 어떨 땐 제가 제 거를 준 적도 있어요. 그 알바생들한테 제 거를 주거나, 왜냐면 너무 좀 저야 뭐 그런 게 있거나 없거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거 하나에 또 집에 가는 발걸음이 또 가벼워지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바도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한 해가 이제 기업체가 부도, 파산, 폐업, 합병 등으로 없어져가지고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진 소멸 일자리가 339만 개. 생겨도 지금 모자랄 판에 상당히 줄었고, 신규 일자리는 신규 일자리가 늘은 게, 이거 보면은 재밌는 게 개인 기업체 있잖아요. 개인 사업체.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 5인이야 1인 기업. 이런 1인 기업. 1인 기업이 170만 개, 47.2%로 가장 많이 제공을 했답니다. 신규 일자리를. 법인보다 1인 기업이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부장이 말한다 해서도 제가 이제 5가지 기업체의 유형을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다국적 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그 다음에 1인 기업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1인 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예, 1인 기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1인 기업은 혼자 돈을 쫄쏠하게 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조 팀장 아버님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딱 구조를 정확히 꿰뚫고, 야 이렇게 하면 돈 된다 하는 거를 알고, 본인은 한 1년에 한 3, 4억씩 벌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옆에서 이제 자기가 알바하는 거죠. 1인 기업이면 방송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방송 많이 뭐, 버는 BJ들은 1인 기업 방송 포함될 수 있죠. 몇십억씩 버니까. 예, 우리는 뭐 1인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일자리 규모는 줄었는데 그럼 질 좋은 일자리인데 늘었냐라고 하지만 또 그것도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조업 일자리가 또 요즘은 질 좋은 일자리로 또 분류가 되나 봐요. 옛날에는 사무직이 질 좋은 일자리인데 요즘은 제조업 일자리, 잔바리 입고 다니는 일자리가 오히려 안정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고, 기술 예. 인턴. 그리고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산업수당이나 야간수당이나 하면서 월급도 훨씬 많이 받고, 잘릴 여유가 없어요, 또. 왜? 생산직은 노조가 강해가지고 또,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60대까지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데는 막 현대중공업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넥타이 메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면요, 동네 술집에서 무시한대요. 넌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외상 안 준다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조업이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제조업 일자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인데 그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통계로 보니까 40대가 가장 많대요. 일자리 수가. 그러니까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50대. 그러니까 40대 일자리 수가 26.6%, 50대가 22.9%. 그럼 그 다음이 20대여야 되는데 또 그 다음 30대야. 30대 일자리가 22.8%. 근데 20대가 14.2%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 네, 너무 가장 낮아요. 20대보다 밑치가 60대. 60대. 근데 60대는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60대보다 20대가 많아야지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40대, 50대, 30대, 20대 이게 지금 세대수가 사이에서 20대가 4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 수준으로. 1등을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인도네시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가 왜 15년 안에 우리보다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전체 인구 중에 30대가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도 고용인구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20대가 4등. 그것도 14%. 14.2%. 아,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진짜.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어놔야 될까? 뭐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풀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이번에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도 지금 뭐 임명이 되셨고, 뭐 취임 일성으로 뭐 재벌은 우리를 꼭 거쳐야 될 것이다, 나를 꼭 거쳐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금 엄포를 놓으셨는데 뭐 재벌을 조진다 그래서 뭐 일자리가 더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중소기업이 많아져야지 된다는 얘기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소기업인데 뭐 대기업 같이 강하면서도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그 짭짤한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사였습니다. 네, 오늘 정 본부장의 틱톡이었습니다.